주띵커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제안의 기술. 1. 오래전 직장에 다닐 때 고 구본영 선생에게 협업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가 내게 보낸 답신에는 단 3줄만 적혀 있었다. 2. 안녕하세요. 김종훈 부장님.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 회사 이름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당신 그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제안해서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 3. 그러나 강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사이트 발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주 강점을 다른 것들과 혼돈해서 실패한다. 4. 이럴 때 보통 사람에 따라 3가지 방식의 답신을 전한다. 가장 나쁜 경우는 복사, 붙여넣기 방식의 내용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다. 5. 그게 가장 나쁜 이유는 그래도 답신이 왔으니 시간을 내서 답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도 없이 시간만 버린 셈이다. 6.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답신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럼 별 생각도 없이 제안을 했던 거였네 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잊을 수 있으니까. 7. 그러나 가장 좋은 경우인 자사에 강점을 제대로 적어서 답신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기껏해야 5% 정도가 될 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8. 그 5%가 되려면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걸 자사에서 찾아야 하고 찾은 것을 다시 언어로 바꿔서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9. 이 3단계 과정은 결코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도 세상의 절반 이상이 되지 않는다. 10. 절반 이상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읽으나 마나한 내용을 써서 보내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수는 크게 3가지다. 11. 하나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도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난 지금 종교를 선택하려는 게 아니야. 12. 또 하나는 경쟁사보다 무엇이 나은지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경우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난 지금 거기에 취직하려는 게 아닌데. 13. 마지막 하나는 자신들이 현재 매우 유명한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이번 역시 읽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어쩌라고. 14. 당신의 제안이 매번 통하지 않는 이유는 회사의 규모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다. 강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고 앞서 말했듯 사내에서 그걸 찾아서 제안할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변주해서 전해야 한다. 15. 이걸 어떻게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냐고. 책으로 쓸 주제가 하나 더 늘었다. 알면 살기 편안해지는 기술. 카카오 스토리 김종훈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가 밖에서 폭력이나 욕설 등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꼭 아셔야 합니다. 먼저 아이는 어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부모가 생각하는 어른의 언어가 아니라
아이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아이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밖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돌아온 아이에게 이런 방식의 말은 최악입니다. 당신은 집에서 뭘 하는 거야? 대체 애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됐어. 이야기 들어보니 너도 잘한 건 없네. 그 정도는 참아야지. 야, 엄마 학교 다닐 때는 더 심했어. 사내 자식이 왜 그래? 남자라면 그 정도는 견뎌야지. 아빠가 늘 경고했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못 살아. 너는 바보니? 왜 맞고만 있었던 거야? 네 입은 장식품이야? 왜 반박도 못하고 있어? 별일 아니야.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어떤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시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만 간혹 정말 이런 말을 하는 부모가 있나요? 라며 놀라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을 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은 나오자마자 사라져서 자신이 습관처럼 뱉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부당한 일을 겪고 돌아온 아이에게 들려줄 치유의 말을 소개합니다. 정말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 아빠가 그동안 네 마음 몰랐어. 미안해. 많이 힘들고 두렵지? 하나도 걱정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니까. 엄마 아빠는 앞으로 이렇게 대응할 생각인데 네 생각은 어떠니? 엄마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잘 대응했어. 네가 잘한 거야.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지? 아빠한테 다 말해줘.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이가 사는 세상은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거기에서도 힘의 원리는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더욱 집을 벗어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협박, 모욕, 따돌림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돌아온 아이에게 들려주는 부모의 말은 아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실제로 당하면 더욱 난감하고 참 힘들죠. 물론 신고하고 처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힘든 아이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말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아이와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치유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작고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아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도 지금 당신처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위에 소개한 치유의 말을 암기하듯 외워서 꼭 필요한 순간에 아이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띵컬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학교폭력, 따돌림, 학폭, 부모의 말, 부모 인문학 수업,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탄력. 그래서 말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탄력. 수많은 다양한 생각과 말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세상에는 심사가 뒤틀린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진심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선물하여 귀한 마음은 귀한 사람만 알아보는 법이다.